자, 지금부터는 정신분석 이론에 해당되는 발달 심리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정신분석 이론에는 지금부터 프로이드를 얘기하죠. 프로이드, 안나 프로이드, 그리고 에릭슨 등에 해당되는 얘기들을 좀 볼 거니까 교재 보시면서 함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얘기를 할 것들은 프로이드의 이론들이에요. 근데 이제 프로이드의 이론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부할 때는 이렇게 의식과 전의식과 무의식이라고 하는 어떤 형태, 유형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위주로 해서 먼저 공부를 이렇게 하게 되죠. 그 중에서 이 부분 자체로는 아직 시험 문제로는 출제가 되지는 않았고요. 근데 많은 부분 전의식보다는 무의식 세계에 해당되는 형태의 얘기들을 가지고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내었었던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시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제 많이 다루게 돼요. 근데 이거는 주로 뭐 때문에 그러는 거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충동, 욕구 이런 것들이 대한 것을 얘기를 하는데 주로 억압에 의해서 갖춰져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한다. 그래서 신경직적인 어떤 욕구나 충동 이런 기제 등을 설명하고자 할 때 보통 사용하는 형태의 내용들이에요. 근데 요즘에 이 정신분석 이론을 새롭게 해석하면서 들어오는 형태의 이론 중에 하나는 이 전의식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자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은데 많은 정보와 경험들이 이 전의식 속에 있는데 자주 의식 속에서 기억되는 건 아니나 문득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유레카라고 하는 거 얘기하면서 한번 다뤘었던 언급했었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레카라고 하는 형태의 얘기를 하게 될 때 주로 빗대어서 설명을 하기도 하는 그런 형태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을 하게 될 때는 요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작스러운 통찰력 혹은 문득 떠오른 어떤 창의성, 더 나아가서 어떤 깨달음 이런 것들을 갖추고자 했을 때 주로 얘기가 되는 형태의 내용들이다. 그런 형태의 창의성, 보통 우리가 창의성이나 이런 거 설명하게 될 때는 대부분 다 어디서 설명해요? 인지주의적인 입장에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정신분석학 이론에서는 이렇게도 설명을 한다. 이런 차원으로 하나 지정학적 모형을 좀 받으시면 되겠고, 두 번째 시험 문제에서 많이 다루는 거는 요 역동적 체계에 관련되어 있는 정신적 에너지에 관련된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 리비도도 중요하고 두 번째 이 타나토스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리비도는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쓰는 말이 생의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타나토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보통 우리가 죽음, 사의 에너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으로 좀 보시면서 리비도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그 생의 에너지는 어디에서 나타나게 되느냐, 바로 이 성적 본능으로부터 나타나게 되는 거다라고 보는 걸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본능, 사회 본능 이런 것들을 타나토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뭔가 역종적이고 또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하는 그런 생의 에너지는 리비도 등에 의해서 뭔가 창조적인 형태의 활동들이 일어나는 건 리비도 이런 걸로 얘기를 한다면, 공격성은 왜 일어날까? 뭐 이런 얘기도 사회관계에서 쓰게 되는 그런 것들을 설명할 때는 타나토스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주목하고 알아내야 되는 그런 형태의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바로 뭐에 대한 거냐? 구조적 체계, 이름하여 자아의 유형에 관련된 부분을 좀 다루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드의 문제, 에고의 문제, 슈퍼에고의 문제 이렇게 나누어서 보통 우리가 설명을 하게 되지요. 우리가 이제 현실성의 원리에 의해서 조절력을 갖추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키워야 되는 어떤 능력들은 이렇게 에고라고 불리우는 자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동과 현실적 도덕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해 나가는 원리. 반면에
충동성에 더 초점이 있는 것, 이렇게 본능적인 심적 에너지에 더 초점이 있는 것. 그래서 위에서 봤었던 무의식 세계에서 주로 움직여지는 형태의 것들. 그래서 불안으로 따지게 되면 신경증적 불안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도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반대급부, 불안의 신경증적 불안의 반대급부는 이런 쾌락의 원리 등에 의해서도 설명을 하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불안의 요소를 얘기를 할 때는 신경증적 불안이라고 하는 부분 가지고 또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도덕성 얘기와도 관계를 맺어야 되는 그런 원리가 바로 이 초자 원리, 슈퍼에고의 원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 부분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사회적 가치나 이상이라고 하는 것, 사회적 가치, 이상 이런 것들이 내면화되어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한다. 실제로 많이 다루고 있는 형태의 내용들은 여기 나와요. 도덕적 기준의 내면화라고 하는 차원으로도 얘기를 보통 하게 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조차도 물론 뭐가 관계가 깊으냐, 무의식 세계에 주로 존재하는 것과 관계가 깊은데 좀 성격이 좀 다르죠. 어떤 것과 관련이 있냐, 주로 양심과 자아, 이상 등에 대한 것으로도 보통 우리가 표현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해서 이제 일단의 어떤 그 구조 등은 좀 봤고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형태의 것은 그래도 시험 문제에 나올 만도 한데 잘 안 나와서 조금 의아한 형태의 내용들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연속적 체계라고 하는 형태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 등의 형태로 이렇게 단계로 구분이 되어서 설명을 좀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리비도가 어디에 집중되었느냐에 따라서 설명의 체계가 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리비도의 집중이 어느 신체 부위에 되어 있느냐와 관련이 있고, 두 번째에 보통 이제 표현하게 되는 거는 그 리비도의 집중과 더불어서 어떤 과업 등이 혹은 어떤 결과나 과업 등이 나타나게 되느냐, 이런 형태의 것들을 얘기를 할 때 주로 사용을 하게 되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구강기라고 하는 거는 입과 구강 부위에 리비도가 집중되어 있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게 되고, 그것에 의한 쾌락을 추구하는 형태의 내용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의 심리적 좀 현상이나 문제점 등을 얘기를 할 때 사용되는 말들이 이런 고착 현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있다는 거죠. 근데 고착 현상으로 설명을 하기도 하고, 또 일부러 고착된 현상, 발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착된 단계로 넘어가는 퇴행으로 설명을 하기도 하고, 이건 이제 안나 프로이드 쪽에 가게 되면 또 이제 설명을 하게 되죠. 항문기 등에 해당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발달과업에 해당되는 것에서 배변 훈련을 해나가는 것. 이게 이제 성격 형성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고, 창조성을 두고 있는 어떤 카타르시스 등에 해당되는 것들을 얘기를 할 때도 볼 수 있겠고, 어쨌든 사회의 기대에 순응하고 사회적 요구에 직면하는 단계이다. 우리가 이제 그 연령대가 하향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영유아기에 대한 교육을 생각을 할 때 영아기에 대한 교육을 얘기를 하게 되면 이 학문기 시기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들도 굉장히 집중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다. 근데 이제 유아에 관련되어 있는 특성상 이걸 내기는 좀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다음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 남근기 시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들면 이런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 일렉트라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으로 남성성으로서 도덕적 이상을 배우고자 할 때 자아 영상을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과정을 거치면서 아버지를 동일시하면서 안정감을 느끼고 겪게 되는 그런 형태의 내용들. 반대급부로 일렉트라 컴플렉스는 여성성에 대한, 그러니까 여아에 대한 어떤 자아 이상 등을 배워나갈 때 쓰는 형태의 개념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말이에요. 동일시 과정. 이게 바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됐어요. 이 부분이 동일시 과정.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보아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잠복기 시기, 학령기, 생식기 시기, 이제 그 청소년기 이후에 인간 발달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형태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챙겨서 끝까지 읽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이게 보시니까 안나 프로이드에 대한 얘기로 교육적인 부분에서는 더 구체화되어서 출제가 되었던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살펴보면
우선 시험 문제에서 나왔던 용어 그대로를 따라가면서 보도록 한다면 일단 불안에 관련되어 있는 요소는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되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불안에 관련되어 있는 것에서 인성이 서로 다른 부분에 갈등이 생겼을 때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난다. 그래서 현실적 불안, 도덕적 불안, 그다음에 신경직적 불안 등으로 이렇게 설명을 좀 하고 있겠고요. 현실적 불안이 그야말로 위험의 요소가 그대로 들어와서 감지되었을 경우, 높은 곳에 올라갔다든가 하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를 한다든가 했을 때는 이 현실적 불안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를 해줘야 되죠. 도덕적 불안은 초자와에 관련되어 있는 형태의 얘기들로 정리가 좀 되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초자에 의해서 처벌이 예견된 경우나 이런 형태의 것으로 가게 되면 도덕적 불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신경직적 불안은 원처의 욕구가 충족될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배고픔, 수면욕 이런 것들을 이제 포함하는 그런 형태의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는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냐? 하나는 공격적 대처가 있고요. 하나는 방어적 대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결의 방법이 하나는 이렇게 공격적 대처라고 하는 걸 하나 두기도 하고, 두 번째는 방어적 대처라고 하는 것으로 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방어적 대처에 해당되는 얘기가 바로 이 방어 기제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 과정으로 좀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고, 이제 이 방어 기제의 여러 가지 유형들을 보실 겁니다. 물론 이제 나오는 거가 나왔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투사가 있어요. 투사. 투사의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는 문제의 원천을 타인에게 전가시킨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다음 부정이라고 하는 형태의 내용이 있어요. 아니에요라고 있었던 일인데 denial, 거부하는 그 자신의 불안으로부터 도피하려고 하는 위협적 행동에 대해서 거부함으로써 불안적 행동을 거부함으로써 도피하려는 그런 경향을 나타내고요. 다음은 억압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일부러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형태의 내용들이에요. 생각이나 불안, 충동 등을 의식화하지 않으려는 그런 형태의 노력들이 억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다. 합리화라고 하는 얘기는 핑계대기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렇게 정당화한다라고 하는 얘기로도 설명을 합니다. 보통 이제 주지화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해요. 주지화는 분석은 있는데 분석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행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래서 보통 우리가 표현을 할 때는 쓰는 말이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죠. 이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얘기로 가는 건 승화. 요거 이제 좀 주목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면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욕구가 있는데 그게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은 것이었다면 이제는 점차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방식으로 충동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 그래서 핵심적인 것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형태로 가져간다. 이런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얘기는 반동 형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반동 형성은 이런 형태에 주목해 두시면 되겠어요. 정반대로 감정을 표현한다. 예를 보게 되면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이런 형태의 내용으로 보통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요 반동 형성과는 조금 결이 다른 거예요. 하나 설명할 수 있는 형태의 내용이 환치, 전. 이건 영어 표현을 좀 보시면 더 유용한데요. displacement. 이거로 하니까 더 안 보이네. displacement라고 하는 것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바꾸치기 한다 이런 형태의 내용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위는 요 환치와 전위가 약간 다른데 전위는 바꿔치기 한다는 거고요. 전이는 대상이 이동한다는 걸 뜻해요. 여기 이동하는 건 한 사람에게 이건 전이에요. 트랜스퍼. 한 사람에게 했었던 게 다른 사람에게 옮겨감이라고 얘기를 할 때 쓰는 표현이라면 이 전위환치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바뀐다에 초점을 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바꾸는 자식 대신에 반려동물로 애정의 대상을
바꾼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요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중요한 얘기가 이 하나는 퇴행입니다. 퇴행. 퇴행. 요거. 그래서 퇴행의 핵심적인 형태의 용어는 초기 단계, 어려움을 피하려고 이전 단계로 돌아가는 형태의 모습. 요거 하나 보시면 되겠고요. 진짜 중요하게 이제 다뤄야 되는 형태의 것은 바로 이 동일시입니다. 아까도 설명을 해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시를 자아 형성의 하나의 과정으로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동일시를 이렇게 타인의 부족한 점을 자신의 부족한 것을 타인이 만족했을 때 그것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여긴다. 자신의 것인 양 여긴다. 이런 얘기예요. 것인 양 여긴다. 이런 말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형태로 하나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얘기입니다. 다음 얘기는 이제 보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좀 가져갈 거예요. 보상은 정신적 신체적 부족으로 인한 열등감을 야기시키는 욕구 불만이나 불안을 이런 것 다른 것에서 만족감을 찾는, 이게 이제 아까 전 위와도 또 조금 비슷한 건데, 부족한 것이 있을 때 내가 원래 능력에서 부족한 것이 있을 때 다른 걸 더 크게 생각하는 거, 이걸 보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부족한 것이 있을 때 다른 것에 더 크게 생각하는 거. 신체화나 백일몽이나 고립, 고착 요것들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신체화의 경우에 있어서는 뭐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프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몸으로도 나타난다. 이런 얘기고, 백일몽의 경우에 있어서는 망상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요즘 유행하는 영화 중에서 이제 조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있는데, 망상 속에서 어떤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는 형태. 고립감이라고 하는 건 이제 대인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것까지도 그렇고, 또 특정 부분의 한정에서만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도 그렇고, 이런 고립감. 고착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퇴행과 굉장히 관련 지어서 이해를 해둘 수 있는 그런 덕목이기도 한데, 한쪽에 집착한다의 개념이 훨씬 더 강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착과도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얘기로 좀 가도록 할 거예요. 여기가 이제 굉장히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되죠. 에릭슨 얘기. 보시는 바와 같이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되었죠. 2016년도에도 벌써 나오기 시작을 했었던 형태의 내용이고, 일단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유아기 시기에 바로 이런 아동기 시기에 비추어져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이 주도성 얘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주도성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전 단계에 해당되는 것까지를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시험에서는 일단 1차적으로 요런 부분, 여기 영아기, 유아기, 아동 초기, 아동 후기에 해당되는 것을 보시면 되겠고, 가장 중요한 형태는 이 발달 과업에 해당되는 것. 이제 하나 더 더 나아가면 그 안에서 갖고 있는 잠재력의 요소가 뭐냐,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아기 시기의 신뢰감 대 불신감, 이거는 이제 마치 구강기, 그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구강기에 대한 설명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개념들이 되죠. 그래서 수유 욕구를 만족시켜주면 그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신뢰감을 보여주고, 그것이 지속성을 갖지 않으면 불신감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런 형태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 자율감 대 수치 및 회의감이라고 하는 형태의 내용이에요. 이거는 이제 그 학문기 시기에 해당되는 형태의 내용이고, 이 자율성은 신경계 조직의 자율성 등을 보통 설명하는 형태의 것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신경계 조직의 설명의 것으로 보시면서 정리를 좀 해 나가시면 되겠다, 이런 의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보셔야 되는 내용들은 이런 형태의 내용입니다. 주도성 대 죄책감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건 요 목적의식을 갖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쓰는 말이 이 주도성이거든요. 근데 죄책감은 왜 그러냐? 호기심부터 시작해서 자신이 알고자 하는 알을 충족시켜 나가고자 했을 때 주로 이끌어내는 그런 형태의 내용들이 바로 이 주도성에서 나오는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자칫 사회에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피해를 주지 않을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또 피해를 주지 않을까에 대해서 예상하게 되고 또 혹시 피해가 되었을 때 갖게 되는 어떤 감정들 이런 것들이 양가 감정으로 드러날 때 들어온 말이 죄책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시기를 거친 다음에 끊임없이 지적 탐구 그다음에 어떤 행위를 지속성을 가지고 해나가고자 했을 때 쓰는 말이 이 근면성 대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이고 특히 학문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 그런 걸 통해서 얻어지는 능력이 바로 이런 능력이라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그것을 그 시기에 적절하게 갖추지 못하면 아이들이 열등감을 느끼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는 사안입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해서 언급을 해드렸는데 사실 에릭슨에 관련된 얘기는 이 발달 심리에 대한 내용도 매우 중요한 내용이지만 나중에 프로이드도 마찬가지고 놀이 이론으로 갔을 때 이 이론들이 훨씬 더 또 중요한 의미를 갖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가서 또 확인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